안녕하세요, 로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돈 아끼는 방법, 지름신 막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지난 시간에 돈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푼돈 모아봤자 푼돈이에요. 이런 의견들도 있고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박을 노려야 된다. 뭐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요. 물론 돈을 불리는 방법은 따로 있죠. 그런데 주식을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어떤 투자를 하던 간에 기본 시드가 되는 종잣돈이 필요하잖아요. 그런데 그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돈을 잘 모아서 돈을 묶어놔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, 돈 더 버는 게 중요하지 뭐 조금 아껴봤자 뭐예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,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. 항아리가 있는데 밑독이 이렇게 뚫려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봤자 계속 줄줄줄줄 새나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새나가는 구멍을 점점 보수공사를 해서 조금만 새나가게끔 바꾸는 게 정말 그 돈을 모으는 데에는 큰 영향이라는 거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연봉 받는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연봉 상승률보다 세금 상승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. 그래서 연봉 이만큼 올랐는데 내 월급 실소득은 왜 이거밖에 안 늘었어? 이런 경우들 꽤 많아요. 심지어 억대 연봉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받는 돈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정말 평범한 회사에 취직을 해서 남녀가 같이 맞벌이를 하는 것과 대기업에서 연봉이 굉장히 높은 사람 한 명이 버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. 왜냐면 한 명 한 명은 각각의 세금 구간인데, 한 명이 연봉이 높아지면 그만큼 세금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나는 능력을 키워서 소득을 늘릴 거지 내 씀씀이를 조절하고 싶지는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, 아무리 능력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임원이나 몇 억대로 버는 게 아닌 이상 생각보다 그렇게 큰 돈을 받기는 쉽지 않고, 차라리 너무 먼 미래의 얘기보다는 새나가는 구멍을 조절하는 게 돈을 모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더 맞다는 거죠.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랑 똑같이 벌었던 저희 동기들,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이 모았어요. 똑같은 연봉을 계속 받았지만 그 차이가 나는 건 결국에는 씀씀이고 얼마나 돈을 잘 모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, 돈을 모으겠다? 집을 사겠다, 차를 사겠다, 뭔가를 하겠다라는 목적의식이 있다면 아끼는 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빠른 길이다. 돈을 아끼는 걸 실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 방법은 나의 작은 씀씀이 습관 하나하나를 바꿔가는 방법이고, 그런데 사실 사람이 습관을 바꾸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. 계속 몸에 배어있다 보니까 정말 습관을 바꾸기가 힘든데,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진단 및 충격요법인데요. 충격을 한번 제대로 빵 받고 나야 정말 내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. 특히 나의 소득이 지금 얼마인데, 지출이 얼마인데, 그 중에서 커피값이 얼마, 패션에 대한 비용이 얼마, 뷰티에 대한 비용이 얼마, 교통비가 얼마,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정리를 해보는 거죠. 김생민의 영수증에도 나오잖아요. 최근 한 3개월 정도의 카드 내역을 정리를 하셔서 엑셀로 분류 작업을 하시다 보면 내가 여기에 돈을 많이 쓰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그냥 현재 버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본다는 거죠. 너무 길게는 보기 힘드니까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잘라서 내가 이렇게 반복된다면 한 달에 이만큼을 모을 수 있어. 그리고 내가 향후 3년, 향후 5년간 소득이 이 정도로 바뀔 건데 이렇게 모은다면 3년 동안 이만큼을 모을 수 있어 라는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. 그거 뭐 진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는데요. 이러는데 어떻게 그걸 계획해요?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, 최대한의 그런 변수들을 제외하고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니거나 이직을 해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몸값이 오르지는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보는 거죠. 그랬을 때 내가 이런 씀씀이로 계속 반복을 한다면 결국에 3년 동안 모아도 전셋값 오르는 것도 메꾸기 힘들겠구나. 그런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셔야 돼요. 나 얼마 쓰는지도 모르고 나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데 돈은 모으고 싶네? 이런 식이면 계속 어마어마하게 먹으면서 살 빼고 싶어, 살 빼고 싶어. 그거랑 똑같아요. 먹는 거 조절하고 운동을 해야만 사실 살이 빠지잖아요. 너무나 명쾌한 원리인데 나의 현재가 결국에 계속 습관이어서 사람의 씀씀이가 생각보다 바꾸기 쉽지가 않아요. 이렇게만 간다면 3년 뒤, 5년 뒤 똑같을 거고요. 사람들이 연봉이 오르면 그만큼 더 지출을 하게 돼요. 그게 정말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돼서 나 이 정도 버는데 뭐 이거 사지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소비를 해요. 저 같은 경우에 일을 한 지 지금 만 8년이 넘었는데 연봉이 계속 올랐지만 그만큼 씀씀이를 늘리지 않게끔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한 편이에요. 물론 씀씀이가 작은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. 사실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사람들이 법만큼 많이 사용을 해줘야 사회가 굴러가고
그래야 구매를 하니까 또 판매자들이 먹고 살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소비를 하고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그렇긴 한데 저처럼 돈을 모으겠다, 아끼겠다 그런 목적이 정확한 분이라면 나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월급이 똑같았지만 지금 8년이 지나봤을 때 동기들 사이에서 자산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. 그러니까 씀씀이를 우습게 보지 마시고 진단을 명확하게 한번 싹 내린 다음에 습관을 바꿔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그 습관을 바꾸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거꾸로 목표 잡기입니다. 내가 지금 소득이 이렇고 지출이 이러니까 한 달에 50만 원,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어.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3년을 계획하는 게 아니고요. 내가 적어도 3년 뒤에는 어떤 전셋집을 구하고 싶으니까 내가 적어도 3년 뒤에 어떤 거를 사고 싶으니까 이 정도의 금액 정도는 모아야겠다라는 목표를 먼저 잡자는 거죠. 저 그러면 100% 목표 달성 못하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현실적인 목표로 접근을 해서 이 금액을 모으려면 내가 적어도 1년에 얼마를 모아야 되고 월 얼마를 모아야 되니까 지금 씀씀이랑은 차이가 이만큼 난다.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월 100만 원을 썼지만 70만 원으로 줄이겠다 라는 방식으로 묶음 방식을 반대로 하자는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 지금 씀씀이대로 계속 나머지 금액만 모으는 방식으로 유지가 될 테고요.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어떤 데에 지출을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항목들 중에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게 꽤 있을 거예요. 예를 들면 커피라든지 어떤 액세서리라든지 그 어떤 항목이든 간에 이걸 계속 반복해서 사면 결국에 3년이 지났을 때, 5년이 지났을 때 내가 총 쓰는 비용이 얼마지? 그거를 한번 계산해 보시라는 거예요. 이게 커피가 하루 5,000원인데 이거를 한 달 동안 하면 30일 곱하면 15만 원이죠? 15만 원 곱하기 12달을 하면 생각보다 좀 큰 돈이고 이게 3년이 됐을 때는 더 큰 돈이죠.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정도 돈 드릴 수 있어. 나에게 이 정도의 가치가 있고 나에게 행복감을 줘 라고 하면 그런 죄책감 없이 소비를 하시면 되는 건데 나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소비를 했던 건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분야에 되게 돈을 많이 썼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이제 바꿀 필요가 있겠죠. 예를 들어서 옷을 살 때도 생각보다 이 옷을 샀는데 몇 번 안 입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.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이게 얼마다? 이게 이 시즌에 입는 옷인데 과연 내년에도 입을까? 이번 시즌에만 입는 옷이라면 과연 내가 월화수목금토일 따져봤을 때 이번 시즌에 몇 번이나 입을까? 이게 그 돈의 가치를 하나?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고 소비를 하자는 거죠. 내가 구매를 하는데 이게 나한테 효용 가치가 정말 커. 그러면 고민할 필요도 없죠. 근데 내가 지출을 줄이는 데 있어서 야, 이거는 내가 그렇게 즐거운 행동도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여기에 돈을 썼을까? 이런 생각이 드는 항목이라면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미리 손을 봐두는 게 좋겠죠. 세 번째는 생활비 달력입니다. 한 달에 써야 되는 그 예산을 잡았다면 하루 단위로도 나오잖아요. 그거를 아예 하루하루 생활비 달력을 만들어서 현금으로 소비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. 물론 요즘에 누가 현금 써요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면 체크카드라든지 나의 생활비 카드에 한 달치만 딱 넣어놓고 이게 하루에 10,000원씩만 써야지 30만 원이 긁힌다 뭐 이런 식으로 하루 나의 버짓을 정해두자는 거죠. 네 번째로는 얼마 이상 금액은 일정 시간 고민하는 고민의 시간을 정해두기입니다. 마치 이혼을 할 때 4주 해봅시다 이러잖아요. 4주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적어도 10만 원 이상, 5만 원 이상의 것을 산다면 적어도 내가 스스로 퇴근길이 됐건 2시간은 참고 결제하자 이런 룰을 만드는 거예요. 그러면 아이고 괜찮은데 살까? 사야지?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괜찮은데 장바구니 좀 담아놨다가 진짜 이걸 사용할까? 내가 이게 진짜 효용 가치가 더 큰가? 소비를 했을 때 내가 정말 만족스러운 건가? 이거 3년 지나고 5년 지났을 때 계속 반복하면 얼마지?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2시간, 1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두면 생각해보니까 그거 안 사도 됐네 이런 식으로 하는 품목들이 생긴다는 거죠. 그리고 5번째는 내가 반복해서 구매하는 제품은 핫딜 정말 큰 세일을 할 때 쟁여두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끼자면서 뭐하러 쟁여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휴지라든지 클렌징 폼, 수분크림 이런 것들은 내가 쓰는 브랜드 어차피 쓰는 거고 반복적으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 큰 할인이 있을 때 차라리 쟁여두는 게 더 현명한 소비라는 거. 뭐하러 그걸 쌓아놔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총 금액으로 따졌을 때 우리는 소비를 하루 하고 말고 한 달만 살고 말고 그렇게 끝내버릴 게 아니라 결국에 1년의 관점, 3년의 관점, 5년의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소비를 계획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
좀 구질구질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내가 정말 더 하고 싶은데 돈을 쓰기 위해서는 별거 아닌 것에는 돈 씀씀이를 줄이는 게 분명 필요하고요. 사치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하다 그러면 그 사치도 존중받아야 돼요. 그거는 그 사람의 개인의 취향이잖아요. 하지만 돈을 모으고 싶으시다면 이런 접근 방식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